안녕하세요. 영화처럼 살고 싶어의 박준희입니다. 벌써 5번째 영화 리뷰를 하게 됐네요. 순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조금씩 더 좋은 영화 그리고 좋은 이야기 들려드려야 한다는 부담은 그 숫자만큼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판타지 로맨스 영화 준비했어요. 영화의 내용만큼이나 화면을 가득 채운 아름다운 그림과 미장센이 정말 신선했죠. 그래서 아마 막연하게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었던 저에게 첫 번째 시나리오를 완성할 수 있게 해준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 때문에 제가 자극을 받았다는 거겠죠. 이승과 저승, 그리고 천국과 지옥, 사후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준 영화이기도 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준 영화이기도 합니다. 바로 천국보다 아름다운인데요. 빈센트 워드 감독이 만든 1998년 개봉한 판타지 로맨스 멜로 영화입니다. 리처드 매디슨의 1978년 소설의 What Dreams May Come을 도널드 바스가 각색한 영화인데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시각 효과상을 받을 정도로 그림 같은 영화입니다. 가급적이면 조금 큰 화면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영화 속 주인공 로빈 윌리엄스는 이제 영화에서처럼 우리 곁을 떠났죠. 스스로 힘든 병과 싸우면서 기억을 잃어가는 자신이 혹시 남에게 피해를 줄까 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멋진 모습으로만 기억되고 싶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악역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정말 해맑고 순수한 캐릭터의 배우였죠. 그 유명한 대표작이 죽은 시인의 사회, 그리고 박물관이 살아있다, 미세스 다우파이어, 그리고 굿윌 헌팅, 그리고 패치 아담스 등 정말 많은 작품을 했는데요. 제가 로빈 윌리엄스라는 배우를 처음 알게 됐던 영화는 그 1993년도에 개봉한 토이즈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 역시 판타지 영화인데요. 그 장난감 공장의 사장인 로빈 윌리엄스가 어린아이처럼 정말 순수하게 새로운 장난감들을 개발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장난감이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또 친구가 될 수 있는지 항상 고민을 하며 사는 캐릭터였는데요. 어른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장난감에 대해 진심인 그는 정말로 죽게 되는 순간에도 관 속에 장난감을 넣어달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사람들이 다 모였을 거라 예상한 그 시간에 맞춰서 웃음소리가 나게 그 장난감의 타이머를 설정해 놓았던 거죠. 슬퍼하면서 모인 사람들은 관 속에서 들리는 웃음소리가 처음에는 굉장히 너무 놀랐지만 곧 그가 죽어서도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미소를 짓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자신이 그 죽는 걸 받아들이는 것도 참 힘들 텐데, 또 어떻게 남들이 또 너무 슬퍼하지는 않을까. 슬퍼하는 걸 너무 싫어했던 주인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별을 웃음으로 떠나보낼 수 있게 계획을 했던 거죠. 그의 따뜻한 마음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울면서 웃게 됐던 그 장면이 제가 평생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영화 속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변신을 끊임없이 하는 배우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거나 또 혹은 자신에게 비춰지는 그 이미지가 너무 색깔이 강해서 또 악역만 하는 배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로맨스나 멜로의 주인공 역을 자주 하게 되는 배우도 있을 거고요.
로빈 윌리엄스가 출연한 영화를 제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 흥행했던 영화들을 보면 대부분 뭐 상처를 치유해주는 역할을 한다거나 또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코믹 영화, 그리고 동심을 포기하지 않는 어른의 캐릭터, 그리고 재미있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 이미지가 강했던 배우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천국보다 아름다운에서 그의 역할은 첫눈에 반한 아내와의 사랑을 죽어서도 지키는 남자로 나오는데요. 젊고 아름다운 여자 주인공에 비해서 또 로빈 윌리엄스는 외모상으로는 첫눈에 반할 그런 이미지는 아니어서 처음에 조금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로맨틱한 장면에서도 그 매력적인 남자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착한 남자, 선한 미소의 따뜻한 남자, 그러니까 남성으로서는 조금 느껴지는 그런 매력보다는 푸근하고 다정한 좋은 사람의 이미지가 강했던 거죠. 그래서 키스씬이 좀 나올 때마다 일반적인 러브씬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외모가 외모 얘기 자꾸 하면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하지만 이 영화는 그런 로맨틱한 연애 장면이 중요한 영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볼수록 로빈 윌리엄스가 왜 이 역할을 했는지 조금씩 빠져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영화 천국보다 아름다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빈 윌리엄스는 크리스로 나오고요. 여자 주인공 아나벨라 시오라는 애니로 나옵니다. 크리스와 애니의 첫 만남은 호숫가에서 그 나무 보트를 타고 누워있는 크리스에게 애니의 배가 부딪히면서 인연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장소에서 아름다운 배경 음악이 정말 그 공기 중에 이 세상에 음악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으면 어떨까요? 사람들 마음도 항상 말랑말랑해지지 않을까요? 그런 음악이 이들이 만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도 막 음악이 나오고 있고 BGM으로 이미 나오고 있으니까요. 꼭 현장에서도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따스한 태양과 봄날 같은 날씨에 크리스는 하얀색 단정한 V라인의 니트를 입고 있었고, 애니는 한쪽 어깨가 이렇게 살짝 내려가요. 약간 좀 옷을 다 갖춰 입었지만 어깨만 살짝 내려도 약간 뭐라 그럴까요? 여성스러운, 섹시한 이런 분위기 연출이 되잖아요. 한쪽 어깨가 내려간 흰색 니트와 또 린넨 같이 하늘거리는 빨간 천을 허리에 두르고 있었습니다. 에메랄드빛 강유의 둘의 만남이 여러분들 제가 얘기한 대로 좀 그려지시나요? 이 모습만으로도 정말 영화같이 강렬한 첫 만남 아닐까 싶어요. 애니는 스위스가 어디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크리스는 돈 냄새가 나거나 초콜릿이 나올 때까지 가라네요. 유머러스하고 정말 친절한 남자처럼 보이죠? 첫 만남은 이렇게 호수에서 스치듯이 짧고 강렬하게 지나치고 곧 한두 시간? 몇 시간 흘렀을까요? 그때 다시 언덕 위에 크리스가 앉아 있는데 애니가 다가와서 말을 겁니다. 주변의 풍경은 정말 천국처럼 너무 아름다워요. 그곳에서 애니는 샌드위치를 가져와서 호감을 표현합니다. 여기서 또 되게 재미있었던 게요. 혼자 앉아있는 크리스에게 애니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 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크리스는 안 되겠는데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왜 그랬지?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역시 크리스는 외모보다 유머러스한 매력이 있었네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2년 전에 제가 이 자리를 예약했거든요. 뭐 이렇게 의외의 대답을 해서 애니는 웃습니다. 그랬더니 애니는 맞장구를 치면서 제가 부탁하면요? 라고 말하죠. 크리스는 웃지도 않고 그럼 그건 예외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분위기가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상황이 지금 뭔지 아실까?
이게 요즘 말로는 티키타카가 잘 맞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웃음 코드가 맞고 농담도 센스 있게 또 잘 받아주는 이런 대화. 이런 대화가 가능하다면 정말 관계는 논스톱이죠. 역시 다음 씬에서 바로 결혼식 장면이 나옵니다. 벌써? 결혼식 장면도 너무 인상적인데요. 나중에 나올 이 모든 슬픈 장면들을 더 슬프게 만들려고 그랬을까요? 결혼식 장면에서조차 그렇게 행복하게 막 웃고 막 실수하고 걸어가다가 입장하다가 막 애니가 다리가 삐끗하는데도 막 둘은 계속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계속 웃어요. 하객들은 정말 그냥 장식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무도 보이지 않고 정말 이 세상에 둘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렇게 결혼식에서 웃는 거, 부부가 웃는 거 그렇게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저렇게 웃으면서 결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과연 많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 너무 막 이렇게 사랑하는 티를 내면 또 신이 질투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처럼 또 뺏어가면 어떡해요? 너무 좋아하는 것도 이렇게 참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아무튼 굉장히 이런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불안한 생각까지 동시에 들었습니다. 결혼식 장면이 아주 짧게 나오고요. 갑자기 물싸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맨틱하고 행복한 장면을 연출할 때 많이 쓰죠.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보통 이런 장면을 뭐 물싸움하는 장면으로도 쓰지만 과거에는 막 이불 빨래를 하면서 막 발로 이불을 밟다가 물싸움을 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거, 연인들이 행복하고 설레는 그 시작하는 연인들의 모습들을 담을 때 이런 모습들을 많이 담죠. 그리고 흠뻑 젖었는데도 크리스와 애니는 고속 촬영을 한 듯한 그 느린 화면 속에서 여전히 행복해 보이는데, 이럴 때는 꼭 느린 화면을 써야지 그 행복한 웃음의 섬세한 표정을 또 다 담을 수 있고, 또 관객도 충분히 이들의 행복을 공감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낯선 아이들도 보이네요. 누구죠? 10여 년이 흐른 후의 모습인 것 같아요. 10대의 아들과 딸이 함께 물싸움을 하고 있는데 역시 모두가 행복해 보입니다.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죠. 첫눈에 반한 크리스와 애니, 그리고 결혼, 그리고 아이들을 낳고 너무도 행복한 일상의 모습으로 모든 상황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불과 영화가 시작된 지 몇 분 만에 몇 개의 씬으로 스피드한 그들의 전사가 다 보여준 거예요. 이제 아침 식사 장면이 나옵니다. 10대 아들과 딸이 보이고 애니는 아침 식사를 만들고 크리스는 식탁 앞에서 신문을 보고 있네요. 아들과 딸은 제가 이름으로 말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외국 영화를 설명을 할 때 낯선 이름들이 계속 나오면은 막 누가 누군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의 2명 이름만 제가 계속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크리스와 애니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막내딸이 오늘 학교를 엄마가 데려다 주면 안 되겠냐고 묻네요. 엄마는 회의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내일은 꼭 딸의 합창을 보러 학교에 가겠다고 약속을 하네요. 크리스는 큰 아들에게 수학 시험을 신경 쓰라고 말합니다. 아들은 신경 쓰고 있는데 부담을 주는 아빠가 조금은 야속한 듯 표정을 짓지만 아주 평온하고 따뜻한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아들과 딸이 학교를 가고 크리스와 애니는 이제야 아이들이 남긴 음식 또 먹으면서 얼굴을 보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여전히 크리스와 애니의 표정과 말투는 정말 처음 만났을 때와 다르지 않네요. 여전히 서로 눈이 마주치면 웃어요. 둘의 사랑이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장면 같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들의 행복한 모습만 빠른 전개로 보여준 거 보니까 앞으로 뭔가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불길한 느낌이 드네요.
도대체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다음 씬은 너무 놀랐어요. 아이도 아니고 아이들의 장례식 모습입니다. 그날 아침 학교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자리에서 두 아이 모두 죽고 말았네요. 엄마에게 학교를 데려다 달라고 했던 딸에 대한 죄책감과 아들을 더 챙겨주지 못했던 그 부모의 마음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제부터 천국이었던 세상이 지옥으로 변합니다. 천국 같은 날은 빠르게 흐르고 지옥 같은 날은 1분도 1년처럼 길게 느껴지겠죠. 또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데요. 크리스는 소아과 의사입니다. 의사 가운을 입는 모습이 너무 잘 어울리죠. 뭔가 항상 실제로 그 의사, 이 로빈 윌리엄스는 꼭 의사인 것 같아요. 소아과 의사. 소아과 의사가 영화를 찍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흰 가운을 입은 모습을 영화 속에서 많이 봐서 그런지 어쩔 때는 이 영화가 이 영화 같고 이 영화가 이 영화 같고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그 병원에 있는 벽에 낙서를 하는 아이가 보이네요. 아이의 엄마는 화를 내지만 크리스는 그 장난마저도 잘 받아주고 오히려 칭찬을 합니다. 이런 의사쌤이라면 정말 병원 가는 게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내 애니에게 전화가 옵니다. 환자 진료를 보면서도 아내에게 전화가 오면 주저하지 않고 전화를 받네요. 아내도 일하는 중이냐고 묻지도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죽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그 아내의 전화를 조금 긴장하면서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일하는 시간에 전화를 걸어왔다는 건 급한 일이기도 하겠죠. 화가이자 큐레이터로 일하는 애니는 전시회에 걸 그림이 외국에서 도착하지가 않아서 큰 일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크리스는 서랍에서 그림 필름들을 꺼내서 엑스레이를 이렇게 보는 곳에 이렇게 확인을 하고 비춰보면서 그러면 다른 작품들을 대신 전시하라고 아이디어를 줍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가져다 줄 사람이 없네요. 크리스는 그 와중에 시간에 맞춰서 가져다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는 퇴근을 하고 애니에게 줄 그림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비가 오네요. 느낌이 또 좋지가 않아요. 설마? 터널이 다가오자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드네요. 앞에서 교통사고가 크게 납니다. 크리스는 의사이기 때문에 막 차에서 내려서 사고가 난 곳으로 달려갑니다. 다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 순간 급정거하려던 차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뒤에서 크리스를 덮쳐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또 크리스마저 세상을 떠나네요. 혼자 남겨진 애니는 이제 제정신으로 살 수 없겠죠. 크리스가 죽고 처음엔 애니 곁을 떠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애니 곁에서 자신을 인지해 주길 바라는 행동들을 합니다. 뭔가 크리스가 곁에 있으니까 힘들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애니는 그 보이지 않는 그 크리스의 그 느낌, 막 주변을 맴도는 것 같은 그 느낌, 막 그런 것들마저도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은 곁에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한다거나 또 바람이 불지도 않은 날 커튼이 막 움직이거나 하면 정말 죽은 사람이 지금 이곳에 온 거 아닐까? 그런 상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소름 끼치기도 하고 그래 대부분 그래서 누군가 떠나고 나면 남편이나 아내가 떠나고 나면 또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흔적들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요. 애니는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에 대한 죄책감과 남편 크리스에 대한 또 그림 부탁을 해서 오다가 또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지금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 누구도 그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아이들도 남편도 다 없이 혼자 어떻게 그 집에서 견딜 수 있겠어요?
자살이라는 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또 하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정말 삶이 지옥일 것 같아요. 크리스는 애니의 곁에 맴도는 것이 더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은 애니와 함께 그렸던 미래의 모습이 존재하는 정말 그림 같은 곳이에요. 혼자 그곳에 있으니까 너무 멋진 곳이지만 슬프네요. 꽃과 나무, 또 심지어 키우던 강아지까지 달려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애니가 그린 그림처럼 다 온 세상이 물감이에요. 그래서 온통 막 옷과 몸에 물감이 묻어나네요. 정말 어떻게 이런 천국의 모습을 상상했을까요? 우리가 천국이라는 곳에 대한 이미지가 어떨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우리 상상 속의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울 거라는 상상을 했지만 물감이 묻어나는 그 그림 속에서 걸어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상상은 제가 정말 못했었거든요. 이 영화를 이 순간에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이 영화를 만든 빈센트 워드 감독은요, 영화를 만드는 동안 사후세계를 하얀 빛이나 구름 가득한 게 뻔한 이미지에서 조금 벗어나서 표현하는 것이 굉장한 큰 도전이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천국의 이미지를 벗어나는 것이 정말 당연한 숙제였겠죠. 천국은 살아있을 때 생각하고 꿈꿔왔던 그대로를 눈앞에 보여주는데 애니가 보라색 나무를 현실에서 그리니까 천국에 있는 크리스의 눈앞에 언덕 위에 보라색 나무가 생기네요. 그들의 사랑이 너무도 커서 그 의식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듯 죽음도 크리스와 애니를 갈라놓을 수 없는가 봅니다. 그런데 애니가 그만해서는 안 되는 결정을 또 하고 말았네요. 아이들과 남편이 떠나는 곳에서 더 이상 살기가 힘들었나 봐요. 이미 손목을 긋고 자살 시도도 했었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기까지도 했지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나 봅니다. 그 누구도 힘내서 살아내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날들이었을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정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들과 사랑하는 남편까지 잃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는데 정말 제정신으로 살긴 힘들 것 같아요. 그냥 나를 위한 인생은 당연히 없어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을 수 없다면 목숨을 건 봉사활동을 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죽은 목숨이다 생각하고 아무 생각할 수 없는 정말로 힘든 일을 하면서 버텨야겠죠.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런 아픔을 겪고 있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말하기도 너무 미안한 상황이에요.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아픔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지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래전 이 영화를 봤을 때는 뒤에 내용을 모르니까 앞부분에서는 눈물이 안 났죠. 그리고 뒤로 갈수록 너무 슬프니까 막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는 이번에 다시 볼 때는 그 행복해하는 그 장면들을 보니까 앞에서부터 막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앞으로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고 있으니까 아마 눈물이 먼저 났던 것도 있고 또 그 사이 제가 너무 나이도 들었고 또 많은 아픔에 대해 이해를 할 나이도 되고 그래서 더 생각이 많아져서 눈물이 막 처음부터 막 쏟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리뷰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크리스는 애니가 자살을 했다는 소식이 가슴 아프면서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란 기대에 오히려 또 반갑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고로 죽은 사람들은 천국에 올 수 있을지 몰라도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포기한 사람들은 절대 천국에 올 수가 없다네요. 그래서 크리스와 애니는 만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크리스는 정말 화를 냅니다. 이 천국보다 아름다운 영화에서 명대사가 여기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건 전에 본 적이 없어서야. 네, 크리스는 사람들이 본 적 없는 불가능이란 일을 해내려고 합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가능하게 만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가능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일은 또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크리스는 애니를 찾아 나섭니다. 지옥으로 가야겠죠. 그 과정이 쉬웠다면 불가능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고통만이 지옥이 아니라 진짜 지옥은 삶이 잘못되는 거라고 이 영화에서 말합니다.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지옥인 거죠. 뭔가 이게 아닌데, 뭔가 잘못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살고 있는데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는 삶이 지옥이라는 거죠. 천국은 꿈꾸는 대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 매일매일 천국과 가까워지고 있으니 살고 싶은 천국의 모습을 그리는 것에 우리가 더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크리스가 애니를 찾아 지옥으로 떠나는 과정, 그리고 과연 또 둘은 만날 수 있을지, 만나게 되어도 애니는 크리스를 알아볼 수 없다고 했는데 그 둘의 사랑의 힘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아이들은 만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천국보다 아름다운 한번 찾아보셔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화처럼 살고 싶어 무비 힐링 멘토 박준이었습니다. 다음 영화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끝.